이번 시간은 기후 마을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나오셔서 기후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실천담도 좋고 정책 제안도 좋습니다. 나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기후 위기와 관련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샵 0999 문자나 오늘의 기후 밴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 누구나 인터뷰에 나오셨죠. 그때 나오셨던 경기도 탄소 중립 도민 추진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두천의 심동용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동두천에 저 포함해서 11명이 있는데 제가 동천 대표로 나왔습니다. 심동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이것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해야겠다 하고 준비해 오신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기후위기 대응 얘기가 꼭 아니더라도 사실은 모든 게 다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또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동두천 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잠깐 활동했던 부분을 잠깐은 얘기했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것 말고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동천시가 이제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입주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이제 소위 이제 5년 공공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아파트가 이제 LH는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청약 통장으로는 제가 들은 청약 통장은 LH를 그 당시 주택공사죠. 주택공사를 들어갈 수 없어서 민간 건설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임대주택 전문 기업이 만든 아파트의 5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이제 입주해서 이제 입주자 그 당시 임차인 대표회장을 할 즈음에 이제 분양 전환 시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2008년도에 이제 임대주택법이라는 것이 이제 전부 개정 임대주택법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9년도 당시에도 그 법률에는 21조에 뭐 감정평가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뭐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임대주택 전문 기업인 그 기업에서 이곳은 분양가 자율 산정 지역이다라고 해서 감정평가 없이 뭐 시세 뭐 85%뭐 자기네 기준이죠. 시세 85%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해서 분양 전환 승인 신청을 한 곳이 저기 동두천 내 이제 3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단지의 임차인 대표회장이고 다른 단지 임차인 대표회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약 한 1300세대 되는 분들과 함께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게 감정평가 없이 마음대로 해서 승인을 신청을 하냐 해서 이제 법제처나 국토해양부를 문의했더니 법률에는 없는데 시행령에 경과 규정이라는 것도 안 만들어 놨는데 유권 해석으로 입법상의 누락으로 있는 걸로 본다. 그 경과 규정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는 분양가를 감정평가 없이 자율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도 없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조항으로도 없는데 그거를 왜 법제처라는 곳에서 또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나라는 의아함이 있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청주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저희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의 그 행정소송에서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전부 개정 임대주택 법률에 의거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뭐 한 2, 3년, 3, 4년 걸리긴 했지만 그 이제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 우리 법과 제도라는 것이 행정 시스템에
네, 집행을 하는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 법률에 직시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게 해석해서 집행을 하거나 하면 그 네. 피해는 온전히 그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법과 제도 또 행정 시스템은 더 촘촘히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과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성은 없지만 법과 제도 또는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 행정부 이제 지방으로 얘기하면 지자체죠.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견주어서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는 기후와 관련이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와 관련해서도 뭐 기후 법학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저런 소송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동두천 하면 생각나는 게 미군 부지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두천에 대한 얘기를 초반에 좀 하셨었는데 근데 이것도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미군 공여지가 그 환경 문제가 그 해결이 다 된 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 공여지와 관련된 환경 문제 얘기들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마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미군 공여지가 반환이 되게 되면 이제 공여지가 대부분 다 국방부 땅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토지 이제 오염을 이제 우리나라 세금으로 대부분 다 제거하고 그리고서 뭐 지자체가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민간 기업이나 뭐 특정 뭐 공기업이 매입한다든지 해서 뭐 개발 계획을 또는 뭐 잡아서 진행하죠. 예를 들면 뭐 동두천은 아직도 캠프 KC와 캠프 호비라는 뭐 한 7, 800만 평 되는 곳이 아직도 미군 기지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7, 80년대 미군 주둔 병력의 뭐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는 지금 주둔 안 하고 있지만 그 드넓은 땅은 여전히 이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데 10분의 1이어도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구나. 네. 예, 그러니까 땅이 10분의 1이 아니고 미군 네. 숫자가 5분의 1, 10분의 1 네,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지만 그 땅은 뭐 거의 그대로 네. 예, 미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공여지들 중에 지금 반환할 때 보통 뭐 수백억 들여서 오염을 제거하고 반환이 네. 되는데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캠프 캐슬이 반환되면서 동양대학교 동천 캠퍼스가 네. 들어왔는데 그 동양대학교 그 창말이죠. 창말 북쪽에 캐슬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그 지역은 저희가 북캐슬이라고 부릅니다. 네. 캐슬 위에 북캐슬은 그 미군 대형 이제 석유 저장소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또 이제 반환하고 오염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제 기억에 2010 뭐 한 5, 6년대에 그 치유하기 전에 항상 사전 이제 오염도를 조사하는데 이제 톨루엔계 석유 계열 이제 기준치의 한 약 60배 넘는 항목이 나온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 저정사다 보니까 뭐 석유들이 좀 일부 뭐 누수되거나 뭐 해서 그런 오염치가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은 반환 받고 오염 치유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자국의 환경법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데 그 미군 기지를 반환하면서 미국 측의 책임은 사실은 굉장히 좀 느슨해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 제 기억으로는 소파 규정에 그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이상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 그 오염 처리 비용을 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소파 규정을 이제
개정해서라도 그 오염 치유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미군이 주둔했고 그들로 인해서 오염이 더 심각해진 지역들에 대해서는 미군 측 부담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한미 간의 어떤 신뢰나 유대 그리고 어떤 우리 한국민들이 그 미군에 대한 부분 이 인식도라든지 어떤 동반자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어떤 반미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미 동반자라고 하면 미국 측에 주둔하면서 심각하게 오염된 곳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양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미군 측의 부담이 반드시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소파라든지 미군 측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뭐 같이 부담하자 이 정도도 되겠지만 사실 이거를 다시 정화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확실하게 정화를 하려면은 그 큰 비용을 들이는 거를 공동 책임으로 해야 예산이 또 조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개인적인 저희 질문. 요즘처럼 책을 안 읽는 시대에 이렇게 뒤늦게 또 서점을 제가 그래서 서점을 오래 하셨나 했는데 최근 5, 6년 정도 하셨다고 해서 요즘처럼 책을 안 읽는다고 하는 시대에 서점을 여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바람과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 책을 많이 읽거나 읽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거는 그리고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 나오고 이런 거보다 책을 많이 읽고 그 책 속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간접 경험을 한 분들이 가장 좀 현명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뭔가 더 포용력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길이 되고 벗이 됐음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길벗 서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오프라인 서점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현실이니까 뭐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후 만민 공동회니까 마지막으로 꼭 이제 기후나 환경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월요일에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든지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정말 이런 좀 아름답고 마음에 어떤 위안을 주는 용어가 들어간 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기초지자체까지 경기도 31개 시군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지자체 시군들이 이 탄소 중립 기본 조례만큼은 그 어떤 조례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 시민의 참여 그리고 그 관과 민의 어떤 역할 그리고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를 위한 또 지구 공동체를 위한 어떤 기초 단위부터 나로부터를 포함한 지역으로부터라는 그러한 모토들이 조례에도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협치해서 정말 현재 사는 우리도 문제지만 미래 세대가 그 고통을 기후 위기라는 이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그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법과 제도, 행정 시스템이 더욱 촘촘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도 찾아왔고
그걸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동용 경기도 탄소 중립 도민 추진단 동두천 대표님이셨습니다. 동두천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동두천 토박이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마웠습니다.